제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농협 캐피탈에서 하는 농축협 특화 상품이 저렴했어요. 농축협 농협 캐피탈 특화 상품 참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의 쌀 정책이 대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건 물론이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 대폭 개편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쌀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다양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쌀 직불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쌀이 항상 남아도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직불금이 일부 대농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는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열린 쌀 목표 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3가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안은 농경연이 제시한 첫 번째 개편안, 고정 직불화입니다. 쌀 직불금 가운데는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이 있는데 변동 직불금을 없애고 대신 그와 비슷한 금액을 고정 직불금에 얹어주면서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겁니다. 이는 쌀과 모든 밭작물의 직불금 단가를 일원화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쌀을 비롯한 특정 품목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전반적인 곡물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농경연은 설명합니다. 아울러 직불금이 규모가 큰 대농에게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배 면적 0.5헥타르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정 직불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직불금 단가가 1헥타르당 159만 원이기 때문에 0.5헥타르인 농가는 현재 단가대로 하자면 79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많게는 100만 원 정도로 올려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농경연이 내놓은 이 개편안대로 쌀 변동 직불금이 폐지되면 직불금 산출의 기준이 됐던 쌀 목표 가격도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전의 쌀 정책 개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연이 내놓은 두 번째 개편안은 생산 조정 의무 부과입니다. 쌀 변동 직불금 지급 조건으로 농가에 대해 일정 비율의 벼 재배 면적을 휴경 또는 전작, 그러니까 벼농사를 잠시 쉬거나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3헥타르나 6헥타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휴경한 면적에 대해서도 변동 직불금을 줍니다. 농가는 해당 면적에 대한 재배 소득만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개편안은 생산 비연계입니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벼농사를 쉬더라도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건데 두 번째 방안과 비슷하지만 세 번째 안은 휴경을 농가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단기간에 쌀 생산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개편안을 두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를 거친 다음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수요기획 청년농이 미래다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비 청년농들이 귀농을 하기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농 육성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청년 농업인 10,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예산 233억 3,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막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2,0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또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및 매입 사업에 청년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후계 농자금 한도와 보증 비율의 우대 혜택을 줘 청년농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충청남도 롯데슈퍼와 함께 추진 중인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농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구축, 소형 농기계 구입 등 청년농이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는 지난 9월 6개월 합숙 과정인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개설하고 농사 이론과 함께 농기계 운영과 같은 실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KT는 농업회사법인인 제주스마트파머스와 함께 제주스마트팜 인큐베이팅 센터를 개소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청년농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역농들도 청년농 양성을 위해 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경북 청송의 해뜨는 농장, 충남 홍성 젊은 협업농장, 경남 진주 팜프라 등에선 선배 농업인이 예비 농업인에게 농촌살이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어 개인 차원에서도 청년농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네, 이렇게 예비 청년농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알아봤는데요.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지난 9월에 문을 연 청년농부 사관학교에서는 26명의 교육생이 합숙을 하면서 청년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신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육생이 기어를 넣자 로터리에 칼날이 내려가고 이윽고 트랙터가 앞으로 나아가며 같이 골고루 갈려집니다. 오늘은 농기계 실습을 하는 날. 지난 9월에 문을 연 청년농부 사관학교 교육생들의 교육 현장입니다. 조작은 서툴지만 실습에 임하는 교육생들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올해로 34살인 정다화 씨도 이곳에서 농사기술을 배우며 예비 농업인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에 대해서 좀 전문을 했는데요. 지식이 전혀 전무했는데 기초부터 알려주셔서 너무 좋고요. 유익하고요. 1기 교육생 26명은 6개월간 합숙하며 농기계 작동법, 유통 판매 전략, 농업 이론 등 다양한 농업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또 명사들을 초청해 농식품 관련법과 해외 농업 선진국의 사례 등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합숙을 통해서 정예 농업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농기계, 드론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영농에 정착해서 성공하는 스타 농부로 키우는 것이 저희 청년농부사관학교의 큰 비전이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특히 다른 예비 농업인들과 서로 소통하며 농작물 판로 모색, 마케팅 기술 등 다양한 실무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6개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좀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청년농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해서 막 서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훨씬 더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6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스마트팜에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영농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 미래 농업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2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청년 농업인 양성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축사 악취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갈등이 커지자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가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축사 악취 민원은 1,500여 건. 축사 악취 관리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지역 내 축사를 짓지 못하게 하거나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늘려 문제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축산 관계자들은 이런 규제가 악취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주지가 축사와 가까울수록 악취 피해가 큰 편이기는 하지만 풍향 등에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악취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 핀세정 악취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축산농가의 생산 현장의 여건을 잘 살펴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악취가 발생되는가, 그래서 발생원에 따라서 악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축사라든지 사료 문제라든지 가축 분뇨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처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악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995개 축사를 실태 조사한 결과 규모가 작은 곳 그리고 양돈 축사를 위주로 민원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 규모가 클수록 민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규모 이상의 축사들은 시설이 현대화된 데다 분뇨 처리 시설도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사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개별 축사의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N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횡성 지역에서는 군과 주민들, 또 축산 농가까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대규모 축산 농가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해 있던 축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년 전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하던 돼지 3천여 마리를 팔고 지금은 운영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냄새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횡성군과 협의하에 도로변에 있는 축사 4개동을 가축 사육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또 민가와 인접해 있던 퇴비 창고와 출하장을 도로변에서 1km 남짓 떨어진 축사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축사 현대화 사업과 가축 분뇨 자연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악취를 줄여나가기 위한 공정이 한창입니다. 협의한 사항이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 주민들이 악취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그게 해결이 되면 서로 상호 사업자와 주민 간의 소통으로 인해 갖고 지금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마을 인근의 크고 작은 축사와 공장 등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이 몇 년째 악취에 시달려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횡성군 서원면에 있는 또 다른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축사를 헐어버리고 올해 3월 축사 현대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일단은 그분들이 싫어하시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왕 짓는 거 일단 주민들하고도 갈등도 없애고 냄새도 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액비를 돈사 내부로 순환시키는 액비 재순환 시스템을 조성해 냄새를 크게 줄였다고 말합니다. 좀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축사 악취 문제. 군과 주민들 그리고 사업주들이 협력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국내 유일의 양곡 도매시장이 올해 개장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때는 수도권 양곡 유통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도매시장이 이제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는데요. 매해 거래 실적은 줄어드는 데다가 그나마 잡곡 거래량의 절반마저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 도매시장. 허름하고 어두침침한 양곡 보관창고에 들어서자 국내 시장인지 해외 시장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입 양곡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산 칼로스와 캘리포니아 쌀부터 베트남산 메콩강, 태국산 안남미 등 국내에 반입되는 각종 수입쌀로 가득합니다. 잡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산보다 수입 잡곡이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8년 개장 당시 300여 명에 달했던 중도매인이 이제는 35명으로 줄었고 연령대도 5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양곡 도매시장 이전을 계획하면서 중도매인 정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탓입니다. 유통상인 감소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으로
거래 물량이나 금액은 매해 곤두박질 치는 상황. 2008년 8만 1,490톤이던 거래 물량은 2012년 5만 9,864톤으로, 그리고 2016년 2만 9,117톤, 2017년엔 2만 4,239톤으로 급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저기 했을 때는 하루에 1,000가마씩 팔았어요. 80kg로 1,000가마씩. 지금은 20kg로 1,000포 팔아본 제가 언제인지 몰라. 그 정도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유일의 공영 양곡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곡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잡곡 등의 가격 정보는 생산 농가는 물론 정부나 연구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그 중요성이 작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곡 도매시장이 만약 수입 양곡 유통 창구로 전락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중도면 회원수 좀 늘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활성화도 자동으로 될 것이고 이게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걸 좀 막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시설 개보수를 비롯해 취급 물량과 중도메인 확충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충북 증평의 중리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빈집과 방치된 유휴 공간을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노력을 인정받은 건데요. 중리마을의 놀라운 변신을 김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충북 증평읍 중리마을. 담장마다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눈에 띕니다.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마을회관 건물이 없어진 자리에는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만들어졌고, 방치됐던 옛 우물터도 주변을 정리해 공원으로 가꿔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빈집으로 방치됐던 10가구 중 한 곳은 마을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공유형 주차장으로 만들어졌고, 4곳은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으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귀농 희망자들이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임시 주거 공간인 셈입니다. 귀농인의 집의 최대 장점은 도시민들이 우리 귀농 귀촌을 하기에 앞서 우리 귀농인의 집에 들어와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이 농촌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농 귀촌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이 사업이 귀농인의 집의 최대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리마을의 놀라운 변신은 불과 3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고심하던 주민들이 중리마을의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은 겁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그리 하는 걸 우리 어른들이 보고서 진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모습 이런 거 참 저는 진짜 마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리마을처럼 빈집과 폐교를 안락한 주민쉼터로 재조성하고 마을을 살린 지역 공동체 4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농촌마을의 빈집 활용이 앞으로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과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가축 방역 상황실을 설치해 질병 의심 가축 신고 접수와 발생 동향 파악을 위한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33개 농가에 차단 방역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는 발판 소독조를 새로 제작해 96개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용인시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가 지원과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완주군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완주군은 고산면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일대에 국도비 등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주요 도로변과 무궁화 테마식물원, 무궁화 동산 등에 현재 7만 4천여 주의 무궁화를 심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인 석류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흥군은 석류 수확 시기를 맞아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고흥 석류 친환경 영농조합 광장에서 석류를 수매합니다. 고흥군 석류 재배 면적은 153헥타르로 올해 생산량은 3,500여 톤으로 예상됩니다. 석류는 여성에게 좋은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돼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남성의 전립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여수시와 순천시, 진도군, 신안군 등 4개 시군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또 나주시와 광양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등 1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BS 한국농업방송은 10월 24일부터 KT 올레TV 가입자라면 요금제와 관계없이 채널 166번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